60세 이후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고 결국 심장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무는 소화에 좋고 몸에 좋은 하얀 보약이라고 생각하며 식사 때마다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무가 나이가 들면서 조리법과 먹는 시간에 따라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잘못된 섭취 방식은 60세 이후 드시면 야간 빈뇨를 악화시키고 신장 여과 기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졸중 위험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해치는 방식으로 물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담당 의사는 이런 효과적인 천연치료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30분씩 앉아서 친절하게 식단 가이드를 해줄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신 가장 빠르고 효과가 즉각적인 처방전, 즉 약을 쥐어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간뇨를 잡기 위해 처방받는 강력한 약물들은 입안을 바짝 마르게 하거나 변비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 음식만으로 야간뇨를 멈추고 콩팥 수명을 20년 더 늘리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가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콩팥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그 놀라운 의학적 원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를 그저 소화가 잘 되고 시원한 맛을 내는 채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 서적과 한의학 고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신장과 방광 시스템을 재부칭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양날의 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야간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광과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여 소변을 붙잡아 두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내부의 점막이 예민해집니다. 마치 피부가 헐면 작은 자극에도 쓰린 것처럼 방광 내벽이 헐어 있으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서는 방광이 꽉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새벽 2시와 4시에 어김없이 깨우는 거짓 요의, 즉 가짜 소변 신호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정작 소변은 얼마 나오지 않는데 잠은 다 달아나버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성질, 즉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는 본래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반면에 우리 몸의 신장은 보일러와 같아서 항상 따뜻해야 제 기능을 잘 발휘합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의 보일러 화력이 좋아서 차가운 음식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미 보일러 연료가 다 타버려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질이 차가운 물을 아무런 조치 없이 드시게 되면 불이 꺼져가는 보일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천을 유지하는 핵심 장기인데 이곳에 냉기가 들어오면 신장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장은 천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속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방광은 더욱 예민해지고 수축되어 소변을 저장할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평소라면 4시간은 참을 수 있는 소변 양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차가워지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배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먹은 무가 여러분의 신장 양기를 끄는 차가운 얼음물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천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떨어지고 신장의 대사 기능은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특히 밤이라는 시간은 해가 지고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들어오면 콩팥은 밤새도록 추위와 싸우느라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신장은 떨어진 천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는 결국 신장 세포의 노화와 파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의 영양 성분에만 집중했지 무가 가진 기운의 성질이 내 몸의 상태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콩팥을 망가뜨리는 차가운 무의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를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무가 가진 독소를 없애고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앞서 무가 신장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방식대로 무를 드시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약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신장을 갉아먹는 독을 드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 음식을 건강한 채소 반찬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섭취 방법은 바로 밥상 위에 너무나도 흔한 반찬인 노란 단무지와 짠지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금에 절인 무입니다. 짜장면을 드실 때도 김밥을 드실 때도 혹은 입맛이 없을 때 물에 밥을 말아 짠지 하나 올려 드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식문화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단무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농축된 소금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 속에 들어있던 수분과 좋은 영양소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는 고농도의 소금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즉 여러분이 드시는 아삭한 단무지는 무의 탈을 쓴 소금 스펀지와 같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혈액 속의 소금 농도를 조절하느라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의 필터가 튼튼해서 짠 음식을 먹어도 금방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필터가 낡아버린 상태에서 저녁 식사 때 짠 단무지를 드시게 되면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에 급격히 높아진 소금 농도를 낮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짠 음식을 드신 날 밤에 유난히 목이 마르고 물을 들이키게 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은 고스란히 혈액으로 들어가 혈관의 압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콩팥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평소라면 뇌하수체에서 항긴뇨 호르몬이 나와 소변을 농축시켜야 할 밤 시간에 콩팥은 넘쳐나는 소금기를 빼내느라 강제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여러분은 깊은 잠을 자다가도 새벽 2시와 4시에 어김없이 깨서 화장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 방해가 아닙니다. 밤새 높은 혈압을 견뎌야 하는 콩팥의 미세 혈관들은 짠 기운에 의해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가고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단지 저녁 밥상에서 이 단무지와 짠지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입맛을 돋우는 짭짤한 맛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 콩팥을 쥐어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색소를 입힌 노란 단무지에는 각종 첨가물까지 들어있어 해독 기능이 떨어진 간과 신장에 이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식당에서 나오는 단무지는 과감하게 밀어내시고 집 냉장고에 있는 짠지는 아깝다 생각 마시고 정리하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단무지와 짠지를 밥상에서 치우셨다면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두신 셈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첫 번째, 적이 소금이라는 눈에 보이는 적이었다면 두 번째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바로 차가움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저녁 시간에 드시는 생무나 무생채,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곁들이는 쌈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익혀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해서 일부러 싱싱한 생물을 챙겨 먹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고 비타민이 살아있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할 때, 그리고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양기가 부족한 60대 이후의 저녁 밥상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제가 신장은 우리 몸의 보일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하루 24시간을 나누어 볼 때 밤이라는 시간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연의 기운 자체가 차가워지고 우리 몸도 활동을 멈추고 천을 서서히 낮추며 휴식을 준비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아있는 몸속의 열기, 즉 양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차가운 성질을 가진 생물을 씹어 드시게 되면 뱃속에 찬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랫배와 방광이 차가운 물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근육과 장기는 추위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수축합니다. 겨울철에 몸을 웅크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라는 점입니다. 따뜻할 때는 방광이 유연하게 늘어나서 소변을 300ml에서 400ml까지 충분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드신 차가운 생무 때문에 뱃속이 냉해지면 방광이 딱딱하게 굳고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수축된 방광은 저장 용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평소라면 아침까지 푹 자고 한 번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인데 방광이 작아지다 보니 조금만 물이 차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방광이 꽉 찼으니 빨리 비워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잠결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보면 소변량이 얼마 되지 않는 허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방광이라는 그릇이 작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식탁에서 상큼하고 시원한 맛에 이끌려 드셨던 그 무생채, 한 접시가 밤새도록 여러분의 방광을 쥐어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생무가 가진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도 저녁에는 독이 됩니다.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낮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성분이지만 밤에는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교감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어야 깊은 잠에 들 수 있는데 매운 자극이 들어오면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속은 쓰리고 신경은 예민해지며 방광은 쪼그라드는 이 삼중고가 겹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사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드실 때 소화를 돕는다고 쌈무를 잔뜩 드시거나 느끼함을 잡으려고 무생채를 밥에 비벼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여지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무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타이밍을 바꾸시면 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우리 몸의 양기가 가장 활발한 점심시간에는 무생채나 쌈무를 드셔도 좋습니다. 낮의 뜨거운 기운이 무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진 이후 저녁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물을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물을 익히면 차가운 성질은 사라지고 흙의 기운을 담은 따뜻하고 평온한 성질로 변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하던 매운맛도 사라지고 달큰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변해 소화를 돕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리법의 차이가 아니라 내 몸의 생체 리듬과 자연의 섭리를 맞추는 지혜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저녁마다 습관처럼 생물을 드셨던 분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이 어떤 명약보다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약 이 위험한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고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창에 약속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굳은 의지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 하나하나를 보며 진심을 다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여러분이 건강을 생각해서 정성껏 만들어 드시는 설탕에 절인 무효소와 무청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소화가 안 될 때마다 매실청이나 무효소를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민간요법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도 무효소가 천연소화제라고 극찬을 하니 집집마다 커다란 유리병에 무와 설탕을 층층이 쌓아 담가두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의학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것은 효소가 아니라 그저 무의 향이 첨가된 고농축 설탕 시럽일 뿐입니다.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문제입니다. 보통 효소를 담글 때 무와 설탕의 비율을 1대 1로 넣습니다. 발효가 되면 설탕의 성질이 바뀌어서 괜찮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낭설입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들어온 당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설탕물을 마셔도 췌장이 쌩쌩해서 혈당을 금방 낮췄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끈적한 설탕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은 순식간에 꿀이나 엿가락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이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고혈당 상태입니다. 이렇게 점도가 높아진 끈적한 피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정교한 필터인 콩팥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실타래 같은 혈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노폐물을 걸러 소변을 만듭니다. 맑은 물은 이 필터를 잘 통과하지만 설탕 범벅이 된 끈적한 피는 필터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촘촘한 채에 꿀을 부으면 구멍이 다 막혀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콩팥의 필터가 설탕 찌꺼기로 막히면 몸속의 독소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콩팥이 나빠진 환자분들이 몸에 좋으라고 이런 효소액을 매일 물처럼 타서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콩팥을 설탕물에 절이는 행위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소화가 좀 잘 되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 대가로 콩팥 혈관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싱크대 찬장을 열어보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설탕물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요리할 때 감칠맛을 내기 위해 한 숟가락 넣는 것은 괜찮지만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고 매일 한 잔씩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 큰 적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소금 폭탄인 단무지, 냉기를 부르는 생무, 그리고 혈관을 막는 설탕 무효소.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기능이 떨어진 콩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 엔진이 필요합니다. 독이 되는 무가 아니라 약이 되는 물을 먹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조리법의 변화만으로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깨우는 기적 같은 비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 물을 아예 끊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무는 지치고 병든 콩팥을 청소하고 독소를 씻어내는 데 있어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무서운 부작용들은 무 자체의 죄가 아니라 무가 가진 차가운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섭취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였습니다.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가 바로 그렇습니다. 조리법이라는 열쇠 하나만 바꾸면 신장을 공격하던 날카로운 창이 신장을 든든하게 지키는 방패로 변합니다. 그 마법 같은 열쇠가 바로 열기, 즉 불의 기운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무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냉기는 사라지고 흙의 기운을 담은 따뜻하고 평온한 성질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팔팔 끓이면 우리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온수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바뀐 무는 콩팥에 떨어진 양기를 북돋아주고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며 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최고의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 속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 같은 강력한 소화효소와 각종 항산화 성분들은 열을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형태로 바뀝니다. 특히 푹 익힌 무는 위장과 신장의 긴장을 풀어주어
콩팥이 밤새도록 과로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비싼 영양제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무 한 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고통받았던 이유는 무가 나빠서가 아니라 무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간단한 원칙만 지키신다면 무는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더 젊게 되돌리는 기적의 식재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고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야간요를 뚝 멈추게 할 기적의 레시피 그 첫 번째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무생강차입니다. 아마 이 조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면 무고 생강이면 생강이지. 왜 이 둘을 섞어야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최고의 궁합, 즉 천생연분입니다. 앞서 제가 무는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하지만 성질이 차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생강은 성질이 매우 뜨겁고 우리 몸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힘이 강한 식재료입니다. 무가 혈관 속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청소부라면 생강은 차갑게 식어버린 보일러를 다시 가동시키는 수리공인 셈입니다. 청소도 하고 보일러도 고쳐야 집이 따뜻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여 마시면 신장의 독소는 빠지고 기능은 되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고 차가워진 아랫배를 데워주어 방광의 과민성을 진정시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이 되는 무생강차 만드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간 크기의 무 반 개와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한 톨, 그리고 대추 5알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무를 절대 껍질째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 걱정 때문에 혹은 식감이 거칠다는 이유로 무 껍질을 감자 깎는 칼로 싹 벗겨버리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의 가장 좋은 약효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비타민C가 2배 이상 많고 무엇보다 신장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강화하는 비타민 P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세미로 표면의 흙만 깨끗이 털어내고 껍질은 절대 깎지 마십시오. 깨끗이 씻은 무는 깍둑 썰기를 하셔도 되고 얇게 나박 썰기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두껍게 썰면 유효 성분이 우러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저며서 준비해 주시는데 만약 평소 위장이 약해서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생강량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추는 씨를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넣거나 칼집을 내어 넣어줍니다. 대추는 무와 생강의 강한 맛을 중화시켜주고 밤에 잠이 잘 오게 하는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간요로 인한 불면증 해결에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이제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습니다. 불을 켜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40분 이상 은근하게 달여줍니다. 여기서 40분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의 매운맛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열을 가하면 휘발되면서 그 성질이 변하는데 충분히 끓여 주어야만 신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독하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물의 양이 반 정도로 줄어들고 무가 투명해져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무생강차는 하루에 딱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점심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수분이니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섭취를 마치고 방광을 비운 뒤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꾸준히 일주일만 드셔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손발이 차고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친구분이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무생강차가 신장을 살리는 특별한 치료제라면 이제는 매일 드시는 밥상 위의 반찬을 바꿀 차례입니다. 약은 매일 먹을 수 없지만 밥은 매일 먹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습관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솔루션은 바로 들기름 무나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무나물은 참기름이나 일반 식용유로 볶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들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혈관 덩어리 장기입니다. 신장이 망가진다는 것은 곧 이 미세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식물성 기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벽에 낀 기름때를 녹이고 딱딱하게 굳은 콩팥의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액 순환을 돕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조리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팬에 무채를 썰어 넣고 처음부터 들기름을 넣고 볶으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높은 열을 가하면 오히려 산패되어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채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뚜껑을 덮어 찌듯이 익히는 것입니다. 무가 투명하게 다 익었을 때 불을 끄고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둘러서 버무리듯이 섞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메가3의 성분 파괴 없이 무의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으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들기름 무나물을 꼭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씹을 필요도 없이 술술 넘어가며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줄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바로 물 대신 마시는 무말랭이 차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물 마시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맹물은 비린내가 나고 많이 마시기가 힘든데 이 무말랭이 차는 구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영양 덩어리입니다. 물을 햇볕에 말려 무말랭이로 만들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 성분이 농축되는데 특히 뼈와 콩팥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 함량이 생무보다 무려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햇볕을 받는 과정에서 생성된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물을 말리면 차가운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화하고 따뜻한 성질로 바뀝니다. 따라서 무말랭이 차를 수시로 마시면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신장의 양기가 채워져 소변을 참는 힘이 길러집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잘 말린 무말랭이를 기름 없는 마른 팬에 넣고 약불에서 갈색이 날 때까지 덮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볶아 주어야 구수한 맛이 살아나고 유효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납니다. 볶은 무말랭이 한 주물 물 2리터에 넣고 15분 정도 끓여서 식수 대용으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보리차처럼 구수해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칼륨 수치가 높은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분들은 무말랭이를 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칼륨을 뺀 후에 볶아서 차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무말랭이 차 한 잔, 그리고 저녁 밥상에 올라온 고소한 들기름 무나물,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콩팥을 24시간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좋아진 건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왔던 70대 환자분의 놀라운 실제 사례를 통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흑빛이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었습니다. 하룻밤에 무려 6번이나 화장실을 가느라 1시간마다 깨야 하는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이분에게 밤은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저녁에는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소변이 마려운 걸까요? 저는 이분의 식단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고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신다며 밥상에 항상 식초에 절인 쌈무와 무생채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차가운 무가 밤새도록 방광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그 반찬들을 치우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따뜻한 무생강차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꼭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딱 2주가 지난 뒤 이영자님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5시까지 푹 잤습니다. 그리고 발등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었는데 붓기가 싹 빠져서 이제 신발이 헐렁합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진 위대한 자연 치유력입니다. 차가운 냉기를 몰아내고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주니 콩팥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이 아닌 땀과 호흡으로 배출시킨 지극히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이영자님이 해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죽을 때까지 내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장기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평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핵심 원칙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비우기입니다. 콩팥을 쥐어짜는 소금 폭탄인 단무지와 짠지를 식탁에서 과감하게 비워내십시오. 그 빈자리는 싱겁지만 건강한 자연의 맛으로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꾸기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드시는 차가운 생무와 무생채를 따뜻하게 익힌 무나물이나 국으로 바꾸십시오. 차가운 기운을 따뜻한 기운으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이 밤새도록 여러분의 방광을 편안하게 잠재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채우기입니다. 매일 식후에 따뜻한 무생강차 한 잔으로 콩팥에 부족한 양기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10년 뒤에도 투석기 앞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하고 계실 겁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행히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미리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당장 식탁 위에 올라온 무 반찬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짜디짠 단무지가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차가운 쌈무가 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접시를 치우는 결단력이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그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콩팥이 망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건강은 함께 지킬수록 단단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미처 듣지 못한 진짜 건강 정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의학 지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주치의 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